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에 보게 되면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우리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이제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에 지상미의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카페 허가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를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카페 허가 현황이다라고 해서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일단은 이 카페 허가 현황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인쇄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동일한 그 그룹 내에서는 주소 동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보자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위에 날짜가 있고 데이터가 나오죠. 그리고 위에 또 날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날짜가 있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날짜를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주소동 얘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데이터가 하나씩밖에 없죠. 데이터 여러 개 있는 걸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요 날짜 하나에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들어 있어요. 그때 주소동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주소동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화곡동이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고요. 이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지금 여기는 이 날짜 하나에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이 주소 동이라는 거 얘를 봤더니 등촌동이 나오고 화곡동이 나오고 내발산동이 나오고 등촌동이 나오고 화곡동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주소 동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주소 동을 기준해서 정렬이 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이 주소 동이라는 걸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정렬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동이 만약에 동일한 그 경우에는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게 있대요. 이 건물 내부 면적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옆에 바로 옆에 보게 되면 건물 내부 면적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얘도 전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죠. 얘는 주소동이 똑같을 때만 건물 내부 면적으로 이제 정렬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보고서 이름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보고서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디자인 보기를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보고서가 생겼대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보고서 머리글은 전혀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보고서 바닥글에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페이지 머리글 영역이 있고 페이지 바닥글 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 영역 얘를 기준으로 바로 위에 보니까 인어가 일자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인어가 일자 바닥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바로 위아래에 있는 게 우리 이제 그룹 설정된 그 필드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어가 일자 머리글, 인어가 일자 바닥글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보고서는 인어가 일자라는 걸 기준해서 그룹 설정이 된 겁니다. 그때 그 동이랑 그 그룹 내에서 주소 동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킬 때는 메뉴에 우리 이제 보고서 디자인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고 이곳에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지금처럼 그룹 정렬 및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룹화 기준으로 인어가 일자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주소동 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거 이제 설정해 줄 거죠.
해서 여기서 우리 정렬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주소 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내림차순 정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주소동 내림차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주소동이 만약에 동일할 그 경우에는 건물 내부 면적 예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 기준을 하나 더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정렬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고요. 이번에는 건물 내부 면적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룹 정렬 및 요약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그냥 꺼버릴게요. 그리고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고 우리 1페이지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2페이지로 이제 이동해 보자고요. 2페이지로 이제 이동했더니 하나의 날짜에 이제 여러 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주소 동이라는 거 먼저요. 주소 동이라는 거 얘를 쭉 보니까 맨 위에 이제 화곡동이 먼저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동 그 다음에 이제 등촌동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곳에 이제 내발산동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아까는 이 주소 동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섞여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정렬돼서 표시가 다 됐어요. 그리고 주소동이 만약에 똑같은 그 경우에는 건물 내부 면적 예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줬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화곡동의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 있고 이 데이터에 우리 이제 건물 내부 면적을 보니까 3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7.45, 그 다음에 21.33, 23.1 하고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의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데이터를 봐도 오름차순 정렬된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등촌동의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인데 이 데이터도 봐도 전부 다 오름차순 정렬된 게 맞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 문제 풀어놓고 확인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인어가 일자라는 그 머리끌 영역이요. 그 머리끌 영역은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어가 일자 머리끌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이 날짜와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1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어가 일자가 있고 제목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래쪽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 아래에 표시될 그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갔다고요.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이 됐는데 이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인어가 일자가 며칠인지 그리고 얘가 뭔지 얘가 뭔지 얘가 뭔지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써져 있는데 이게 뭔지 위에 제목이 없으니까 알아보기가 힘들다고요. 물론 밑에 있는 이 제목을 보고 얘가 이제 건물 외부 면적이구나 건물 내부 면적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볼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인어가 일자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페이지가 바뀌는 바람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그 인어가 일자 머리끌 영역이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이제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위쪽에 그 제목이 그 내용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도 좀 보자고요. 우리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요. 6페이지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21번부터 시작해서 24번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죠. 5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5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5페이지에는 지금 2013년 1월 8일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1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번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21번, 22번, 23번, 24번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때 페이지마다 이제 이 인어가 일자 머리끌 영역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반복해서 출력이 되면 이 위쪽에도 인어가 일자와 제목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구역 전에 우리 이제 페이지가 바뀌도록 그렇게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1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 1페이지 한 장에 여러 그룹이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지금은. 그러면 일단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인어가 일자라는 그 머리글 영역에 대해서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주고 구역 전에 페이지가 이제 바뀌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줄 거예요. 해서 인어가 일자 머리글 이 제목이 써져 있는 곳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 그룹 머리글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때 우리 이제 속성 시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선택 유형이 구역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다. 그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 그룹 머리글 그 구역이 선택된 그 상태다. 그렇게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이제 반복해서 출력이 되게 하고 구역 전에 페이지가 바뀌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에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우리 이제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고 페이지 바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그룹 머리글 영역을 반복해서 실행해 달라. 페이지가 바뀌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리고 페이지를 바꾸는 거는 언제 바꿔라? 우리 이제 구역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페이지 바꿈을 우리가 구역 전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 머리글을 반복해서 실행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이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얘로 그렇게 이제 바꿔준 거고 페이지를 언제 바꿀 거냐? 페이지 바꿈은 구역 전에 페이지를 바꿔달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복 실행 구역과 페이지 바꿈 요것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아까는 1페이지에 여러 개 이제 구역들이 여러 개 이제 그룹들이 싹 다 이제 나타났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역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룹씩 이제 데이터가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해도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죠. 그리고 6페이지로 이제 이동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9페이지를 이동을 했을 때 2013년 1월 8일의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가 이제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나타납니다. 쭉 나타나서 지금 여기 앞에 번호를 보게 되면 22번까지 지금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그 데이터가 23번, 24번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온다고요. 그때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이 인어가 일자 머리글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페이지마다 이제 반복해서 출력이 되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머리글 영역에 들어있던 내용이 페이지가 바뀌니까 한 번 더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2번도 전부 다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인어가 일자 머리글에 보게 되면 txt 허가 연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우리 이제 연도가 표시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 얘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표시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인어가 일자가 지금 날짜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때 연도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해서 우리 2009년 허가하고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우리 이제 인어가 일자 머리글이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때 날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 날짜를 다 표시하지 말고 연도만 표시해서 몇 년도에 허가받은 건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인어가 일자 머리글 영역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제목들이고요. 그리고 인어가 일자라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우리 속성 시트에서 이름을 이제 확인해 봤더니 우리 이제 txt 허가 연도라는 그 컨트롤이 맞죠? 그 컨트롤에 우리 이제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형식이라는 그 탭에 보게 되면 형식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에다가 연도를 앞에다가 네 글자로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YYYY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월하고 이름 표시 안 하고 연도만 표시한 다음에 뒤에다가 연허가 요 글씨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면 되죠. 해서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연 한 칸 띄고 허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 이제 형식에다가 똑같이 이제 입력을 그대로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붙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는 연, 월, 일이 다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형식을 바꿔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우리 표시 예와 같이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2페이지를 가도 3페이지 가도 4페이지를 가도 전부 다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머리글에 우리 이제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오늘 날짜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그리고 이제 형식 이 두 가지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디자인 보기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페이지 머리글이다 그러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는 이제 제목이 써져 있고 언바운드 된 게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얘가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인 것 같아요.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니까 지금 우리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맞죠? 그러면 이 컨트롤에서 우리 이제 컨트롤 원본과 우리 형식 이 두 가지 속성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을 이제 설정할 때는 문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이제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에 오늘 날짜만 입력이 되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 닫고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를 바꿔서 시간을 이제 포함하는 시스템에 오늘 날짜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다면 나우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시간을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형식 속성 얘도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있을 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이제 연도가 없고 월하고 일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맨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요일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월은 지금 4월하고 한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m월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 보니까 16일이 두 자리죠. 두 자리니까 우리가 이제 dd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근데 앞에 월을 이제 한 글자로 표시한 거 보니까 d도 우리가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 d를 한 번 쓸지 두 번 쓸지 그게 이제 고민이 되면 월하고 일을 같이 보라고요. 그때 월을 이제 한 글자로 표시했기 때문에 일도 이렇게 이제 한 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d를 이제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여기 이제 04월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월은 이제 두 글자로 표시해라. 그거죠. 그러면 월을 두 글자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일도 이제 두 자리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월 한 칸 띄고 dd1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겠죠. 이 16일이라는 이 날짜만 봐서는 d가 이제 한 번 쓸지 두 번 쓸지 그거를 이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될 때는 월을 쫓아가면 됩니다. 월을 한 글자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다면 지금처럼
D도 이제 한 번만 쓰고요. 월을 만약에 두 글자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다면 D도 두 번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중간에 내가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띄어쓰기를 이제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월이라는 글자, 일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텍스트, 문자니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요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돼요. 중간에 띄어쓰기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일을 표시하는 그 방식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DDD 요거를 이제 3번 쓰냐, 아니면 DDDD 요거를 이제 4번 쓰냐, 아니면 AAA 요거를 이제 3번 쓰냐, 아니면 AAAA 하고 이렇게 이제 4번 쓰냐, 이렇게 이제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요일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내가 만약에 DDD 이렇게 이제 3번 쓰게 되면 요일을 영어로 이제 표시해 줍니다. 영어로 이렇게 이제 3글자로 표시해 주고요. DDDD 이렇게 이제 4번 쓰게 되면 얘는 풀 스펠링으로 이렇게 이제 썬데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AAA 이렇게 이제 3번 쓰게 되면 요일을 한글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고요. A를 4번 쓰게 되면 얘는 한글로 일요일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목하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A 요거 이제 3개 요거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AAA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형식을 우리가 이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의 형식 속성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컨트롤 원본은 여기서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죠. 해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 속성 요거 이제 설정해 주고 형식 속성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우리 이제 페이지 머리글의 오른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다가는 페이지 번호가 다음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표시 예를 보니까 1/39쪽 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1이라는 거는 현재 페이지 번호를 보고 얘기하고 39라는 거는 전체 페이지 번호를 보고 얘기하죠.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슬래시 얘도 이제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 뒤에 쪽이라는 이 글씨도 이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바닥글이다 라고 해서 맨 밑으로 내려가면 페이지 아래쪽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아요.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페이지 바닥글 그 구역을 보니까 언바운드된 게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니까 이 컨트롤 명이 txt 페이지 그 컨트롤이 맞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페이지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아니면 대괄호를 묶어서 페이지스 하고 이렇게 쓸 때가 있죠. 내가 페이지 이렇게만 쓰면 얘는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페이지스 이렇게 쓰게 되면 전체 페이지 번호요. 페이지 번호를 화면상에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앞에다가 현재 페이지 번호를 먼저 나타내고 그 뒤에다가 전체 페이지 번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우리 이제 페이지 는이라고 먼저 쓰고요. 페이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페이지스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다가 이제 슬래시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표시를 이제 해줘야 돼요. 슬래시는 우리 이제 문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는데 앞에다가 현재 페이지 번호를 먼저 나타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슬래시 얘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뒤에다가 전체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 달라. 그리고 이어서 맨 뒤에다가 뭘 표시해라? 우리
앞쪽이라는 그 글씨를 붙여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번호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이 컨트롤에 우리 이제 데이터라는 그 탭이요.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하고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맨 밑에 보니까 1/51쪽 하고 우리 이제 표시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 페이지로 이제 이동해 보자고요. 자, 이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2/51쪽 그리고 3페이지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3/51쪽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번호도 올바르게 이제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그냥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카페 정보 확인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txt 카페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이 컨트롤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얘를 이제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 폼부터 열어보자고요. 우리 이제 카페 정보 확인이다 해서 그 폼이 지금 여기 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카페명이다. 인어가 일자다. 내부 면적, 외부 면적, 규모하고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txt 카페명 폼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카페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이 위에 카페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텍스트 상자, 이런 텍스트 상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컨트롤들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래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뭐 더블 클릭을 하든 클릭을 하든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폼 본문이요. 본문 영역에 보게 되면 지금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카페명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컨트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봤더니 txt 카페명 이 컨트롤이 맞죠? 이 컨트롤을 뭐 했을 때 우리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이제 이벤트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중간에 우리 이제 온 더블 클릭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도 나오고 점점점도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 얘를 이제 구현할 때는 점점점 얘를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코드 작성기 요걸로 이제 작성을 해주는 거죠. 해서 코드 작성기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뜰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보니까 txt 카페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건물 외부 면적이 6 이상이고 그리고 규모가 대형이면 오늘 날짜와 시간에다가 주차 가능 요거를 이제 덧붙인 그 메시지가 나타나게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주소 동이 우리 이제 내발산동이 아니고 건물 외부 면적이 5 이하이거나 규모가 중형이면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주차 협소 얘를 이제 덧붙인 이 메시지를 이제 화면상에 나타내래요. 그리고 주소 동이 우리 이제 내발산동이면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주차 불가 얘를 이제 덧붙인 그 메시지를 그림같이 메시지 상자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제 띄우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이제 주차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차 협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차 불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각각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면 주차 가능이다, 아니면 주차 협소다, 아니면 주차 불가다, 이런 메시지 박스를 이제 띄워주면 됩니다. 그때 요 앞에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주차 가능이다, 주차 협소다, 주차 불가다, 요런 메시지를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메시지 박스의 제목은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를 만들 때 우리가 따로 타이틀, 이 제목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가 뜨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 타이틀은 우리가 작성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버튼은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VB, OK, ONLY 그걸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돼요. 왜? 확인 버튼 하나 뜨는 거 VB, OK, ONLY는 기본값입니다. 해서 조금 있다가 그 버튼의 종류도 생략하고 그냥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메시지 박스를 만들 때 써야 되는 거는 이 메시지 내용만 나타나게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if하고 else하고 and if 얘를 이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now라는 걸 가지고 시스템에 오늘 날짜와 시간이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메시지 박스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요거 먼저 써야죠. if라고 써주고, 지금 이제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주차 가능 얘를 이제 덧붙인 그 메시지를 표시하는 거는 건물 외부 면적이 6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규모가 대형이어야 됩니다. 그때 건물 외부 면적과 규모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그때는 주차 가능 얘를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코드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외부 면적이라는 게 있다. 이 건물 외부 면적이 6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규모에 대한 그 조건이요. 이 규모가 대형이면이라고 했으니까 대형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중간에 이고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앞에 있는 조건, 뒤에 있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제 띄워라. 이 메시지 박스에 우리 이제 프롬프트 메시지의 내용을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오늘 날짜 시간을 앞에다가 먼저 표시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now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주차 가능 걔를 이제 덧붙이면 되죠. 해서 우리가 주차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주차 가능에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우리 띄어쓰기 한 칸이 있어요. 그리고 요 메시지 요 글씨는 그대로 이제 출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오늘 날짜와 시간 그걸 먼저 표시해 주고, 그리고 이어서 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문제 그림 다시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중간에 한 칸 띄네요. 띄고 요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게, 두 번째 거를 봐도 똑같죠. 요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거를 봐도 요 사이에 또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띄고 이런 메시지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쌍따옴표 바로 뒤에 가서 한 칸 띄면 한 칸 띄고 요 메시지가 표시가 되겠죠. 어디에? 오늘 현재 날짜와 시간 그걸 먼저 출력한 다음에 한 칸 띄고 이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컴마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그 뒤에다가 버튼의 종류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버튼의 종류를 VB, OK, ONLY 하고 얘를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생략하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생략하고 쓰든 아니면 그냥 작성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왜? 생략 가능한 거는 생략하는 게 더 좋잖아요. 괜히 코드 길게 쓴다고 해서 뭐 점수를 더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작성한 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주고 얘는 이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렇게 이제 출력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를 이제 작성해 줘야죠. else라고 쓰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는 주소 동이라는 게 내발산동이랑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내발산동이 아닌 거 찾으래요. 그리고 건물 외부 면적이 5 이하인 거 그것도 이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규모가 중형인 거 그것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주소가 내발산동이 아니고 우리 건물 외부 면적이 5 이하이거나 규모가 중형인 거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소동에 대한 그 조건과 건물 외부 면적에 대한 조건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거나 얘를 이제 만족하면 오늘 날짜와 시간에다가 주차 협소 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 거죠. 해서 주소동에 대한 조건과 건물 외부 면적에 대한 그 조건은 AND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얘 하나만 만족하거나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소동이라는 게 있다. 주소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소동이 우리 이제 내발산동이 아닌 거 찾아라 그랬죠. 해서 아니다. 그거 이제 기호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내발산동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건물 외부 면적이요. 건물 외부 면적에 대한 그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얘는 5 이하라 그랬어요. 해서 작거나 같다 5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 이제 규모에 대한 그 조건이요. 규모는 우리 이제 중형이랑 똑같은 거 이제 찾는 거죠. 해서 중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주소동에 대한 그 조건과 건물 외부 면적에 대한 그 조건은 우리 이제 AND 조건이죠. 그리고 규모는 이제 5화요. 5화. 5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필드명을 쓸 때, 이런 필드명을 쓸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원래는 대괄호로 묶어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괄호를 생략하고 써도 얘가 이제 필드명이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 주소동이라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이제 가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필드명으로 이제 인식이 잘 안 된다고요. 해서 이런 필드명은 가로가 들어가 있는 이런 필드명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줘야 돼요. 요거 정확하게 외우세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또 지나가면 나중에 또 어떻게 쓰는 거였지? 왜 오류가 발생하지?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조건을 봤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조건 요거 이제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조건은 우리가 이제 연산자 우선 순위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번에는 주차 협소 그 메시지를 이제 덧붙이래요. 그러면 주차 가능이 아니라 이제 주차 협소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요만큼 쓴 그 조건이요. 요만큼 쓴 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 좀 할게요. 컨트롤 C 눌러서 이제 복사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기요. 세 번째 조건은 보니까 주소가 내발산동 이면이라고 했어요. 이제 내발산동이랑 똑같은 거 찾는 거죠. 내발산동이랑 만약에 똑같으면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주차 불가 얘를 이제 덧붙인 그 메시지를 표시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 주차 불가는 주소가 우리 이제 내발산동 그거랑 이제 똑같아? 그거 이제 하나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소동이라는 게 있다. 그게 내발산동이랑 똑같아? 이렇게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조건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차 협소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주차 불가
주차 불가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if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and if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if문으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출력해라. 이렇게 이제 출력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else if로 찾아와서 이 조건들을 물어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메시지 박스를 띄워달라. 만약에 얘도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또 else if로 넘어오겠죠. else if로 넘어서 이 조건에 만족해? 그렇게 물어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이제 띄워줄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XX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도구 몸 중에 XX 아이콘이 맨 앞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XX로 되돌아왔고 아까 우리 이벤트라는 그 탭에 온 더블 클릭해 보게 되면 이벤트 프로시저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 지금 원당 커피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습니다. 지금 얘는 보면 우리 이제 주차 가능이다 그렇게 떴어요. 주차 가능이라는 거는 건물 외부 면적이 6 이상이고 규모가 이제 대형일 때 지금처럼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주차 가능 얘가 이제 뜨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건물 외부 면적은 우리 이제 6 이상이 맞죠? 그리고 규모가 대형이에요. 대형이니까 이렇게 이제 주차 가능이 뜨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눌러주고요. 요 밑에 것도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해서 여기 이제 텍스트 상자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은 이번에는 주차 협소가 떴네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주소 동이 내발선 동이 아니고 그리고 건물 외부 면적이 5 이하이거나 규모가 중형이면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주차 협소 얘를 띄워라. 그러면 건물 외부 면적을 봤을 때 건물 외부 면적이 5 이하예요? 아니죠. 아닌데 주차 협소가 떴어요. 왜? 규모가 이제 중형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소동이 내발선동이 아니고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주소동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동이 뭐가 뭔지는 지금은 구분을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요 데이터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따당 했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주차 불가하고 얘가 떴어요. 주차 불가는 주소동이 내발선동이면 얘를 이제 띄우라 그랬죠. 지금 이 데이터에 우리 이제 주소동이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얘를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주차 불가가 떴어요. 얘가 떴다 그 얘기는 이 데이터에 주소동이 내발선동이랑 똑같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그 메시지 박스가 뜨는 거를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고 확인도 끝났으니까 얘네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X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프로시도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랑 우리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 구현하는 문제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딱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문제만 딱 보고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